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연애에서 정답이라고 배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결과는 계속 오답인 것 같은 그 끔찍한 느낌 말이야. 분명히 세상은 말하잖아. 착하고 배려심 깊고 헌신적인 남자가 최고라고. 그래서 우린 정말 그렇게 했어. 그녀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사소한 갈등 한번 안 만들려고 내 감정은 꾹꾹 눌러 담고 언제나 그녀의 예스맨이 되어줬지. 그런데 결과는 뭐야? 정말 이상하게도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녀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 오히려 가끔은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구는 것 같은 녀석들에게 더 끌리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지. 나도 한때는 착한 남자라는 타이틀이 무슨 훈장인 줄 알았어.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지. 근데 현실은 아주 차가운 뒤통수만 날리더라고. 그녀의 기억 속에서 나는 참 좋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다시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밤새 생각나는 남자는 아니었던 거야. 그냥 흐릿한 배경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 느낌. 마치 가슴에 찬물 한 바가지를 그대로 끼얹는 것 같았어. 뼛속까지 시리고 너무나 쓰라렸지. 그래서 오늘 이 지긋지긋하고 답답한 착한 남자의 역설을 완전히 박살내보려고 해.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푸념이나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야. 이건 수많은 남자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고통이고 그 안에는 아주 명확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한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어. 내가 직접 수없이 부딪히고 깨지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알게 된 그 비밀을 오늘은 당신에게 전부 털어놓을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한 형이 옆에서 솔직하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당신의 모든 선량한 노력이 왜 자꾸 배신당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마주하게 될 테니까.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끼리 용어 정리부터 확실하게 하고 가자.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착한 남자라는 말을 쓸 텐데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따뜻하고 이타적인 마음씨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야. 이게 바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가장 치명적인 오해거든.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심과 강인함을 가진 남자. 그런 남자는 모든 여자가 꿈꾸는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해부해볼 착한 남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건 착함이라는 가면을 쓴 두려움에 더 가까워. 다시 말해서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서,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남자.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내가 그냥 참을게.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허락을 구하는 그런 타입 말이야. 나도 정말 오랫동안 이 둘을 구분하지 못했어. 상대방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게 사랑의 증거라고 착각했지. 연락도 항상 내가 먼저 하고 그녀가 사소한 불평이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모든 걸 맞춰주고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싸해질 것 같으면 무조건 내가 먼저 사과했어.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고. 그건 그냥 관계 구걸이었던 거야.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나를 좋아해달라고 매달리는 행동이었을 뿐이지. 진짜 친절하고 강한 남자는 자신의 경계선이 명확해. 자기만의 생각과 철학이 있고 그걸 지킬 줄 알지. 하지만 착한 남자의 가면을 쓴 사람은 그 경계선이 없어. 그냥 상대방의 감정에 따라 파도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뿐이야. 그래서 여자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채. 아, 이 남자는 진짜 나를 존중해서 배려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나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맞추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 순간 남자의 모든 행동은 더 이상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아. 그저 안쓰럽고 심지어는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명심해야 해.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진짜 착함이 아니야. 그건 바로 두려움이 만들어낸 약함에 대한 이야기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이야.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일지도 몰라. 그건 바로 여자는 남자의 착함에 끌리는 게 아니라 남자의 강함에 끌린다는 사실이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이 강함이라는 건 근육질 몸매나 돈 자랑, 허세 가득한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바로 정서적인 강인함. 즉,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의미해. 생각해봐. 매력, 끌림이라는 감정은 머리로 계산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저 남자는 나한테 10번 잘해줬고 5번 밥을 샀으니 87점짜리 매력이 있군.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완전히 본능의 영역이야. 수천 년 동안 여성의 DNA에 각인된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여자는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등대 같은 남자를 찾게 되어 있어. 그런데 착한 남자들은 어때? 그녀의 기분이라는 작은 파도 하나에도 배 전체가 뒤집힐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잖아. 그녀가 문자에 답장이 조금 늦으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불안해하고, 그녀의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의심하지. 이런 모습에서 여자는 안정감이 아니라 불안감을 느껴. 이 남자는 나조차 지켜줄 수 없겠구나라는 무의식적인 신호를 받는 거야. 그녀가 원하는 건 항상 응, 네 말이 다 맞아 라고 말하는 예스맨이 아니었어. 오히려 가끔은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자신의 주관을 뚜렷하게 말할 줄 아는 남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단단함을 가진 남자. 그래서 더 알고 싶고 더 정복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남자였던 거야. 이게 바로 나쁜 남자가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니야. 그건 그냥 진짜 너 자신이 되라는 거야. 네 생각, 네 가치관, 내 경계선을 당당하게 지키라는 거지. 그렇게 네가 너 자신을 먼저 존중하기 시작할 때 그 단단한 에너지에 그녀는 비로소 남자를 느끼고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약함은 동정은 살 수 있어도 존경과 욕망은 절대 살 수 없어. 자, 그럼 이제 진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좀 창피하고 지금 생각하면 이불킥을 몇 번이나 해야 할 만큼 바보 같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아마 당신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을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제가 정말 제 모든 걸 다 바쳤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를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었죠. 새벽 2시에 다른 남자 때문에 힘들다고 전화해서 울면 저는 자다 말고 일어나서 해 뜰 때까지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줬어요. 그녀가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하면 1시간 거리도 마다 않고 달려가서 밤새 고쳐줬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 그거 예쁘다 했던 작은 액세서리를 기억해뒀다가 다음날 깜짝 선물로 안겨주기도 했죠. 제 일상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그녀였습니다. 제 약속, 제 시간, 제 감정보다 그녀의 편의와 그녀의 기분이 100만 배는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항상 이렇게 외치고 있었죠. 제발, 이 정도까지 하는데 내 마음 좀 알아줘. 나만큼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남자는 세상에 없다는 걸 제발 좀 깨달아줘. 저는 이게 사랑의 방식이라고, 진심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한 남자를 제게 소개하더군요. 오빠, 내 남자친구야. 그리고 이쪽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의지하는 진짜 가족 같은 오빠. 그 가족 같은 오빠라는 말이 제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남자 후보 리스트에 올라가 본 적도 없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냥 그녀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안전하고 좋은 사람 카테고리에 박제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의 모든 헌신과 착한 행동들은 그녀에게 남자로서의 매력이나 설렘으로 다가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언제든 기댈 수 있는 편안한 벽,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감정 서비스 센터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인정받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거라는 걸.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녀의 인정을 구걸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건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깨달음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제가 왜 그토록 헌신하고도 결국 가족 같은 오빠라는 연애 시장에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딱지를 받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바로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걸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착한 남자들은 정말 치명적인 착각을 하죠. 그녀의 모든 감정을 남김없이 받아주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밤새워 고민을 들어주면 그게 아주 깊고 특별한 정서적 유대감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사랑으로 발전할 거라고 굳게 믿는 겁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건 유대감이 아니라 일방적인 의존 관계일 뿐이에요. 당신은 그녀의 든든한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편리하고 값싼 무료 심리 상담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남자를 원해요. 하지만 그건 자기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전부 떠넘길 수 있는 거대한 쓰레기통을 원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녀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 거친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함께 휩쓸려 흔들리는 돛담배가 아니라 그 미친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추는 등대 같은 남자입니다. 그녀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주되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빨려들어가 허우적대지 않는 남자. 감정을 숨기는 남자가 아니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힘이 있는 남자. 그게 바로 여자가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어하는 감정의 중심인 거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녀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그녀에게 생긴 사소한 문제 하나에 나까지 같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그건 그녀 눈에 결코 이해심 깊은 남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저 보살펴 줘야 할 나약한 아이로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여자는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할 수는 있어도 아이에게 남자로서의 뜨거운 매력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는 그 순간 당신은 남자로서의 모든 매력을 스스로 내다버리는 것과 같아요. 더 이상 그녀의 감정을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 자신의 감정부터 책임지고 그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쓰세요. 그 굳건함이야말로 그녀가 당신에게서 가장 갈망하는 것이니까요. 자, 이거 진짜 많은 남자들이 무릎을 탁 칠 만한 이야기일 거야. 당신과 그녀의 관계를 측정하는 가장 민감한 온도계, 바로 카톡 답장 속도와 톤에 대한 얘기거든. 한번 상상해봐.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핑퐁처럼 즐겁게 대화를 이어가던 그녀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답장이 눈에 띄게 늦어지고 예전엔 이모티콘과 함께 날아오던 살가운 문자들이 이젠 그늘 같은 단답형으로 바뀌어 있어.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하지. 예전의 나라면 말 그대로 패닉 모드에 돌입했어. 혹시 내가 지난번에 했던 농담이 기분 나빴나? 내가 뭘 잘못 보냈지? 하면서 이전 대화 기록을 수십 번씩 다시 돌려보고 결국 참지 못한 채 문자를 보내지.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으면 말해줘. 심지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미안해부터 바꿔보는 거야. 그냥 이 어색하고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 근데 이게 왜 최악의 수냐면 그 행동 자체가 그녀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것과 같기 때문이야. 너의 관심과 인정 없이는 내 세상이 멈춰. 내 기분은 전적으로 네 손에 달려있어. 당신은 무심코 당신 감정의 컨트롤러를 그녀의 손에 통째로 쥐어준 셈이야.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라 그녀의 기분을 책임져야 하는 거대한 감정적 부담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럼 진짜 강한 남자, 감정의 중심이 바로 선 남자는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할까? 그는 분명 그녀의 변화를 알아채. 하지만 거기서 허둥대지 않아. 그의 세상은 무너지지 않아. 그는 그냥 하던 대로 자기 삶을 살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지. 그녀에게 공간을 주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는 거야. 왜? 그의 행복과 안정감은 그녀의 카톡 답장 속도에 저당 잡혀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바로 진짜 정서적 강인함이고 여자는 바로 그 흔들림 없는 안정감에서 거부할 수 없는 남성적 매력을 느끼는 거야. 진짜 매력은 그녀의 부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빛나는 당신의 존재감에서 나오는 법이니까. 우리 남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또 가장 슬픈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거야. 그녀의 존중을 얻으려 하지 않고 그녀의 인기를 구걸하는 것. 혹시 당신도 연애할 때 카멜론이 되나요?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이 내 최애곡이 되고, 그녀가 재밌다고 하는 영화는 나도 무조건 인생 영화가 되고, 심지어 나는 전혀 웃기지 않는 농담에도 배를 잡고 웃어주지. 내 진짜 생각, 내 진짜 취향, 내 진짜 유머 코드는 전부 가면 뒤에 꽁꽁 숨겨두고 오직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한 맞춤형 인간을 연기하는 거지. 나도 예전에 그랬어. 그녀 앞에서 단 한마디를 뱉을 때도 머릿속으로 수십 번씩 시뮬레이션을 돌렸지. 이 말을 하면 그녀가 날 더 좋아할까? 이 행동은 점수를 딸 수 있을까? 그렇게 나는 점점 사라지고 그녀를 기쁘게 하는 역할만 남게 됐던 거야. 그런데 여자들은 바보가 아니야. 아니, 이런 분야에서는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당신이 진짜로 동의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비위를 맞추려고 영혼 없이 리액션하는 건지 기가 막히게 알아챈다고. 겉으로는 정말? 너도 그렇게 생각해? 라며 웃어줄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이 남자, 왜 이렇게 자기 생각이 없지?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맞추려고 애쓰는 거지?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서비스 직원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그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리가 없잖아. 그녀 입장에선 얼마나 피곤하겠어. 진짜 당신의 생각을 알기 위해 계속 눈치를 봐야 하고, 당신이 진짜 즐거운 건지 아닌지 끊임없이 추측해야 하니까.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감정적 부담이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착한 남자는 기억에 남지 않아. 아무런 색깔도 향기도 질감도 없으니까. 그냥 무난하고 밋밋하고 돌아서면 잊히기 쉬운 남자.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당신의 모든 색깔을 지워버리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도 함께 지워지게 됩니다. 매력 없는 남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죠. 혹시 당신의 연애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진 적 없나요? 당신은 계속해서 시간과 에너지, 감정, 심지어 돈까지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데, 그녀의 마음이라는 독은 도무지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느낌 말입니다. 나도 예전엔 정말 바보 같은 착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으면 그녀가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아, 이 남자가 진짜 나를 목숨처럼 아끼는구나 하고 감동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정확히 그 정반대였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해주면 해줄수록 그녀는 점점 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멈추면 오히려 서운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사실 그 모든 행동의 동기는 순수한 관대함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나라는 사람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깊은 불안감에서 나온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는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내 가치를 증명받으려 했던 거죠. 꽃을 보내고 매일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행동만 골라서 하는 것. 그 모든 게 제발 날 좀 봐줘 라고 외치는 절박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 절박함의 에너지를 귀신같이 감지해요. 겉으로는 아무리 멋진 선물과 친절로 포장해도 그 행동의 뿌리가 불안감에서 나온 것이라면 절대 매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패를 첫 판에 다 보여주는 초보 포커 플레이어처럼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보여줘 버렸어요. 그 결과 당신에게는 어떤 신비감도 궁금증도 긴장감도 남아있지 않게 된 거죠. 그녀 입장에서 당신은 더 이상 탐험하고 싶은 미지의 대륙이 아니라 모든 정보가 나와 있는 뻔한 관광 안내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건 로맨틱한 게 아니라 무겁고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이에요. 그녀는 당신 인생의 전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당신 인생의 멋진 한 부분이 되고 싶은 거지. 이제 그만 그 꽉 쥔 주먹을 좀 펴세요. 더 많이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당신이 먼저 믿지 않으면
그녀 역시 절대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세상의 법칙 하나를 짚고 넘어가죠. 왜 똑같은 물이라도 사막 한가운데서는 다이아몬드보다 비싸게 팔릴까요? 왜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한정판 운동화를 사려고 안달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희소하고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에서 더 큰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건 경제학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인간 심리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연애 시장에서 그 어떤 것보다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적용돼요. 그런데 우리 착한 남자들은 이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만 골라서 합니다. 그녀가 카톡을 보내면 1초 만에 칼답을 하고,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그녀가 오늘 잠깐 볼까 한마디 하면 모든 걸 취소하고 달려나가죠. 칭찬과 애정 표현을 마치 공기처럼 아무런 노력 없이 무한정으로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희소성이 없는 24시간 무인 편의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언제든 찾아가면 항상 불이 켜져 있고 원하는 건 뭐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 말이죠. 처음엔 그녀도 고마워할지 몰라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간사해서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금세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의 시간과 관심은 그녀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귀한 선물이 아니라 원하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거기엔 어떤 설렘도 긴장감도 성취감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자에게 당신의 관심을 얻는 과정이 너무 쉬워지면 그녀는 당신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에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밀당 같은 유치한 게임을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일부러 연락을 피하거나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당신이 진짜로 당신의 삶을 가치 있는 것들로 꽉 채워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희소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관심은 그녀가 긍정적인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되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기본 옵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공짜로 나눠주는 판촉 행사 상품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녀가 노력해서 얻어내고 싶어 안다라는 한정판 명품이 되세요. 그 가치는 당신이 먼저 정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거의 제 모습을 돌아보면 그냥 사랑에 서툰 남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사랑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무료 서비스를 팔고 있던 아주 형편없는 1인 기업가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헌신이고 진심이라고 착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건 그냥 자존감 없는 남자의 처절한 마케팅 활동이었을 뿐이죠. 그 시절 제 휴대폰에 저장된 그녀의 이름은 사실상 고객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인간 어플리케이션이었거든요. 새벽 3시에 술 취해서 전화하면 달려나가는 대리운전 앱, 과제하다가 컴퓨터가 멈추면 원격으로 해결해주는 24시 PC 수리 앱, 직장 상사 욕을 들어주는 감정 상담 앱까지. 저는 그녀의 삶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했으니 언젠가는 내 마음을 구매해주겠지라는 멍청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 비참한 착각이 산산조각 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주말 내내 땀 뻘뻘 흘리며 그녀의 이삿짐 나르는 걸 도와준 날이었어요. 정말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녀가 고맙다며 저녁을 사주겠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죠. 식당에 갔더니 그녀의 친구들이 몇 명 와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기대했어요. 드디어 나를 자신의 중요한 사람으로 소개해주는구나. 그런데 그녀는 저를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더군요. 얘들아, 이 오빠가 오늘 내 이사 도와준 진짜 착한 오빠야. 컴퓨터도 엄청 잘하고 맛집도 모르는 데가 없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저라는 사람을 소개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저의 기능과
쓸모를 목록처럼 나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한 명의 남자가 아니라 그냥 아주 유용한 기능들의 집합체였던 거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내던지는 사람을 과연 누가 진심으로 존중하고 욕망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건 제발 저를 사주세요라고 애원하는 불안한 에너지로 느껴졌을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은 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모습에 여자들은 절대 감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상하게 거리를 두게 만들죠.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나눔인가? 아니면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억지로 하는 거래인가? 만약 후자라면 당장 그 서비스를 중단하세요.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자, 이제 당신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당신이 지금까지 그녀에게 계속 내라고만 말해왔던 그 모든 순간들, 그건 결국 그녀의 기분이 당신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거 혹시 알고 있었나요? 맞죠? 나도 그랬으니까요. 이거 해줘도 괜찮아? 너 혹시 불편한 거 아니야? 라며 그녀의 기분을 살피는 게 제 1회 원칙이었어요. 혹시라도 내 결정이나 행동 하나가 그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지우고 그녀의 세상에 저를 맞췄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관계를 좀먹는 가장 무서운 독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과 나를 버려가면서까지 상대방을 최우선으로 두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성숙한 어른의 배려지만 후자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아이의 생존 전략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코 존중으로 보이지 않고 그저 줏대없는 회피로 보일 뿐이죠. 제가 아주 냉정한 말을 하나 할게요. 남자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으면 그건 남자가 아니라 그냥 걸어다니는 편의점일 뿐입니다. 그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당신이 진짜 원해서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당신이 계속해서 맞춰주니까 마음 한구석이 오히려 불편해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고마워 라고 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 사람은 왜 자기 주장이 하나도 없지? 라는 의문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매력 하락의 직행열차 티켓이고 결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그녀의 눈치를 보느라 당신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친구는 정말 솔직하게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왜 저렇게 자기 고집이 세지? 하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런 모습이 미치도록 매력적으로 느껴지더군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고 싫은 건 싫다고 단호하게 말할 줄 아는 그 단단함.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 옆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당신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그게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그렇게 당신의 경계선을 세우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진짜 남자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허세가 아닌 조용하지만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자존심. 그것만 있으면 당신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그녀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고 더 이상 당신 자신을 헐값에 팔아넘기지도 않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하나로 묶어줄 마지막 활용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이 이 관계의 승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배를 이끄는 선장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남자들이 바로 여기서 마지막 함정에 빠져요.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니까 모든 결정을 그녀에게 맡기는 게 현대적이고 배려 깊은 행동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뭐 할까? 어디 가고 싶어? 네가 편한 대로 정해. 저는 이 말들이 세상에서 가장 자상하고 로맨틱한 남자의 언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책임 회피였어요. 내가 우리 관계의 방향키를 잡는 것을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비겁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녀에게 묻기만 한다면 그녀는 처음엔 고마워할지 몰라도 결국엔 지치고 맙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죠. 이 남자는 자신만의 목적지가 없구나. 입에는 지금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구나. 그 순간 당신에 대한 존경심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불안감만 남게 됩니다. 여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남자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녀가 원하는 건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남자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자신 있게 제시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이 모든 걸 깨닫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로 결심했을 때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내 결정이 그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혹시 다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엔 내가 생각해둔 곳이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단호하게 말했을 때 그녀는 불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굳건한 선장이 되어주니 그녀는 비로소 파도를 즐기는 멋진 승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당신이 먼저 이 관계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주지 마세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정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 있게 말하세요. 나랑 같이 가자. 그것만이 그녀가 당신을 따르고 싶은 유일한 남자로 보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아무리 잘해주고 배려심 넘치고 리더십을 발휘해도 딱 한 가지가 빠지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 결정적인 마지막 조각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건 바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흐르는 그 짜릿하고 미묘한 공기, 바로 성적 긴장감입니다. 이 단어를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뭔가 변태 같고 무례하고 불쾌한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이건 그런 저급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존재감, 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예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는 그 찰나의 순간, 대화가 끊긴 그 어색한 침묵을 억지로 깨지 않고 견뎌내는 그 힘, 당신의 자신감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무게감, 바로 그게 여자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끌림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착한 남자들은 이 모든 걸 스스로 박멸해버립니다. 괜히 그녀가 불편해질까봐, 혹시라도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거절당하는 게 죽기보다 무서워서 그 모든 종류의 긴장감을 필사적으로 피해 다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냥 그녀를 편안하게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제 매력을 제 손으로 전부 없애버리는 짓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호감을 가졌던 한 여자와 저녁을 먹고 카페에 앉아있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대화도 잘 통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대화가 잠깐 끊겼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게 됐죠.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친구에서 남자로 넘어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었는데 저는 그 정적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색한 공기가 너무 무서워서 갑자기 기억도 나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고 웃기지도 않는 농담을 던져버렸죠. 그리고 분위기는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 보면 저는 아무런 긴장감을 주지 못하는 남자였던 겁니다. 나랑 있으면 안정감은 있었겠지만 심장이 뛰는 설렘은 단 1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늘 긴장을 피하려고만 했으니까요. 그녀의 눈을 1초 이상 쳐다보지 못했고 분위기를 이끌어가지 못했고 그저 조용히 그녀의 리액션만 기다렸죠. 결국 얼마 뒤 그녀는 제게 그 잔인한 말을 던졌습니다.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인데 설레지가 않아. 그건 제가 남자로서의 모든 매력을 상실했다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결국 여자는 남자에게서 에너지를 느껴야 합니다.
무조건 젠틀하기만 한 남자가 아니라 때로는 도전적이고 무게감 있고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그 단단한 에너지 말입니다. 긴장감 없는 관계는 그냥 우정일 뿐 절대 사랑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당신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쁜 남자가 되라는 소리야?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내 멋대로 구는 그런 쓰레기가 되라고?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한 이 모든 변화의 최종 목표는 당신을 이기적인 나쁜 남자로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을 불안에 떠는 착한 아이, 굿보이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울 줄 아는 좋은 남자로 진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착한 아이의 모든 행동은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하는 행동이죠. 그의 친절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강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정을 구걸하기 위한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좋은 남자는 다릅니다. 그 역시 친절하고 정직하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두려움이 아닌 자기 존중에서 나옵니다. 그는 그녀의 인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완전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절해야만 한다는 강박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친절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녀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다고 해봅시다. 착한 아이는 속으로 서운함이 폭발하면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네가 편할 때 다시 연락 줘. 그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갈등을 피하고 어떻게든 그녀의 인정을 다시 얻어내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좋은 남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아쉽네. 오늘 정말 기대했는데. 알겠어. 나중에 네 스케줄 괜찮아지면 어떻게 할지 알려줘. 그는 자신의 실망감을 솔직하지만 담담하게 표현합니다. 상대를 비난하지도 매달리지도 않아요. 그저 자신의 시간과 감정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건 당신의 착한 본성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착함을 움직이는 엔진을 두려움에서 자기 확신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강인함을 꺼내세요. 그리고 그 강인함은 그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긴 이야기를 함께 달려왔습니다. 왜 당신의 모든 착한 노력이 배신당했는지 그 가슴 아픈 역설의 비밀을 파헤쳐봤죠. 이제 당신은 압니다. 문제는 당신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 착함의 출발점이 두려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착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당신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진짜 남자를, 그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중심을 깨울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분명 지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신이 당장 시작해야 할 아주 작지만 가장 강력한 첫걸음 하나를 제안할게요. 그건 바로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뜻에 반하는 아주 사소한 부탁이나 제안에 대해 딱 한 번만 아니오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친구가 갑자기 불러낼 때 미안,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라고 말해보세요. 직장 동료가 애매한 부탁을 할 때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도와드리기 좀 어렵겠네요 라고 선을 그어보세요. 중요한 건 그녀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녀가 실망하든 기분 나빠하든 그건 당신의 통제 밖의 일이에요. 중요한 건 당신이 처음으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건 당신의 이기심을 키우는 훈련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자기 존중이라는 근육을 키우는 첫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이 작은 아니오가 쌓이고 쌓여서 당신을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댓글로 당신을 가장 후회하게 만들었던 혹은 가장 가슴 아팠던 착한 남자의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공유해 주세요. 이건 결코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함께 걷고 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모든 댓글을 읽고 함께 고민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착한 남자에서 벗어나 여자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진짜 남자로 함께 거듭납시다.